자, 이번에 세 번째 이야기로 들어갈 텐데요. 저도 이게 참 스메랄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처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주제로 들 텐데요. 이게 꽃 이름이지요. 이 꽃 이름 저도 잘 몰랐습니다. 아마 처음 듣는 꽃 이름인데 BTS의 꽃이자 BTS가 스메랄도를 통해 자신들의 메시지를 팬들에게 전하는 도구로 쓰고 있대요. 오, 멋있다. 이게 나도 뭐 할미꽃이나 이런 걸로 좀 팬들에게 전달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빅히트의 스토리텔링으로 장착한 창작한 꽃이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BTS의 음악과 춤에 관심으로 시작했다가 BTS 세계관이라고 하는 BTS가 가진 메시지에 빠져들게 만든다고 하는 게 엄청난 것 같은데, 이 자체가 스토리텔링인 것 같습니다. 한류 콘텐츠의 힘이 놀랍다고 생각하는데, 콘텐츠적인 측면으로 BTS를 분석하신 게 있으시면 우리 유재성 대표님께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지금 이렇게 방금 질문 주신 네네. 부분에 있어서 네. 한 포인트 한번 짚고 먼저 그 부분부터 좀 가볍게 다루고 싶은 부분이, 네. 그 스메랄도 꽃이 네. BTS 쪽에서 그냥 창작한 꽃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네. 이게 그냥 단순히 컨텐츠의 어떤 이런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였으면 사실 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네네. 여기서 더 이 컨텐츠를 이렇게 스토리텔링하는 부분에서 되게 디테일하게, 이게 사실은 15, 16세기 이탈리아 북부에 그 라 시타 디 스메랄도라고 하는 더 시리 오브 스메랄도라는 그 어떤 마을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전설인데 그게 거기서 차용을 한 그거예요. 근데 이제 그 꽃말을 보시면은 전하지 않은 진심이라는 그 꽃말이 있는데, 네네. 그냥 단순히 지어낸 게 아니라 네. 그 당시 그 전설 15, 16세기부터 흘러나오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데 자기의 모습이 너무 추한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남자인데 네. 여자에게 그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 스메랄도 꽃을 일종의 그 사람 정원사였는데 이제 개발을 한 거죠. 개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스메랄도 꽃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사실 전설이냐 이게 진실이냐는 모르는 얘기인데, 어찌됐든 네네. 이미 있었던 어떤 네. 그러한 전설을 이제 차용을 한 건데요. 거기서 이제 그 남자가 여자한테 그 자신의 마음을 전하려고 이제 하는데, 네. 여자가 떠나버리는 바람에 이제 전하지 못한 진심으로 이 꽃말이 남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그 몇백 년 전에 이런 전설을 어떻게 가지고 와서 그 컨텐츠에다 딱 심고서 네.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Love Yourself 앨범의 어떤 대표적인 그 상징적인 그 이제 객체로서 그걸 사용한다는 게 일단은 엄청난 부분이라고 진짜 저는 대단하다, 생각이 진짜. 들었고요. 네네. 그럼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컨텐츠적인 차원에서 뭐 사실 이 BTS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저는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시청각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이제 한국적인, 진짜 실제로 BTS가 뜬 거는 이제 한류의 아이콘이라고 이제 그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한류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제가 들은 바는 이제 K-팝이라고 하는 장르가 어떻게 보면 팝 문화는 우리나라 그 전통적인 문화가 아닌데, 네. 이제 그거를 새로 우리나라식으로 좀 이제 계승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BTS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한류의 이 정말로 K-팝이 어떤 새로운 진짜 한국 전통의 장르로서 탄생하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도 듣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저희 아이돌 이제 보시면은 그 리듬 자체는 아프리카의 어떤 그런 리듬을 이제 구성을 해놨다고 알고 있어요. 네네. 그 위에다가 이제 한국적인 가락이라던가 또 뭐 한국의 그 얼쑤라던가 덩기덕 쿵더러 이제 이런 네네네. 표현들을 마치 저기 외국에서 뭐 스웩이나 막 브라 네네. 이런 걸 쓰는 것 같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춤도 네. 춤도 그 풍물놀이 이렇게. 네, 춤도 네네. 국악 사운드에 풍물놀이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또 해외에서 이렇게 그 우리나라 한국어 고유의 그냥 언어를 가지고서 이 컨텐츠를, 그러니까 음악을 전달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네. 이제 굉장히 좀 그 부분이 좀 다른, 그 기성 아이돌이나 K-팝과 다른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좀 더 넘어서 더 전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은 네. 그 이제 좀 내재적인 요인, 그 컨텐츠 안에 담고 있는 실제 스토리라던가 또 철학,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특히 젊으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신 게 그 마블 코믹스 네네. 아시죠? 아, 우리 누나들도 다 알아요. 누나 마블 코믹스 다 아시죠? 네. 네네. 네네. 예, 제가 좀 네네네. 알죠. 네, 거의 뭐 히어로에 있어서는 뭐 최고의 최고 주가를 달리고 있는 그런 이제 영화사고, 또 마블 그쪽에서 이제 만들어낸 마블 세계관이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MCU라고 해서. 근데 이제
비유 세계관을 말씀을 주셨는데 BTS 유니버스라고 해서 이제 비유 세계관도 그 MCU 마블 세계관처럼 어떤 각각이 이렇게 그 독립된 그러한 스토리들로 구성을 해서 그것들이 하나의 공통된 그런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연결돼서 나아가는, 마치 진짜 BTS의 음악과 이런 뮤비를 이제 보다 보면은 한 편의 대서사적인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은. 이제 그리고 거기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게 MCU와 그럼 다른 부분이 이제 있다면은 그 아무래도 마블 세계관은 그 자체가 다 판타지고 창작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BTS는 실제 실존 인물들이 물론 가상의 인물과 가상의 스토리들을 뮤비 안에 이렇게 다 구성을 해놨지만 이들이 만들어내고 전하고 있는 실제 세상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동일한 거죠. 그리고 유튜브라던가 이 SNS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뛰고 활동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네. 그들이 보여주고 있고 담고 있는 그 어떤 가상의 현실 세계에서와의 그 모습과 되게 많이 매칭이 되고 연결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정말 마치 마블의 히어로들이 그냥 현실 세계에서 뛰어놀고 있는 듯한 그러게. 엄청난 그런 이제 네네네. 환상감을 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멋있어요. 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존 인물인데 그 진짜 그 영웅을 만들어서 그렇죠. 예. 그걸 진짜 팬들이 그걸 느끼고 네. 그걸 즐기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그 빅히트의 그 BTS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좀 뭐 컨텐츠적으로는 있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제 어떤 돈도 많이 들 거고 상업적으로 많이 들 거고 우리 경영적으로는 우리 그 김진우 대표님께서 그 경영적이거나 뭐 상업적인 어떤 뭐 전략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BTS 성공시키기 위해서. 근데 제가 BTS를 그러면 그 비유하기 힘드시면 일을- 마맘으로 좀 얘기를 마맘으로 어떤 경영으로 뭐 이렇게 저는 정말로 그 오늘 이거 올 때요. 되게 네네. 제가 이제 BTS 저는 진짜 진심의 팬이고요. 확실합니까? 예, 팬이고 네네네. 마마무를 제가 사실 BTS 제작했는- 얘기를 함부로 네. 하는 게 되게 약간 두려워요. 그리고 그 굳이 근데 질문을 좀 네네. 바꾸면요. 네. 그러니까 아티스트 한 팀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게 어떤 투자가 되고 뭐 이런 네네네. 질문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한 그 BTS 같은 네. 아주 훌륭한 아이돌을 제작하기 위해서 네. 상업적이거나 네. 뭐 이런 경영적인 어떤 전략들이 있을 것 뭔가- 같아요. 그렇죠, 있죠. 네. 저희가 이번에 원어스라는 팀을 네네. 만들어서 첫 데뷔를 시킨 지가 아직 2주 오. 정도 지났어요. 이제 네네. 6명의 이제 친구들이고 아유 뭐 BTS하고 비교할 수 없고요. 일단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근데 이 친구들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이제 예를 들면 이 친구들을 이제 뽑는 것 자체가 여기저기 어디에인가 있을 친구들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찾는 게 저희가 뭐 타겟팅을 해서 이런 색깔의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이 정도 키에 이런 생유자가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해요. 네네. 그렇게 해서 뭔가를 정해놓고 맞는 캐릭터를 그려놓고선 거기에다가 아티스트를 찾는 게 아니고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꾸준한 오디션을 하고 꾸준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제 뭔가 사람들을 보잖아요. 네네. 그러면 보면서 거기에 그럴 법한 혹은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좋을 법한 확률이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친구들로 이렇게 우리는 이제 모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팀을 구성하고 근데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이제 오래 걸리고요. 그렇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모여다 놨는데 그들이 BTS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엄청난 팀워크와 뭔가 맞아요. 서로를 뭐 우리라고 하는 정말 가족애를 만들어내고 이런 이 뭔가 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 모르는 친구들 다 모아놓고 그게 생기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전혀 모르는 애들끼리 모여 있는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처음에는. 맞아요. 너 잘났네, 나 잘났네. 그러면 뭐. 엄청나게 경쟁이고 네, 그 안에서도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그런 그 서로가 팀이라고 하는 이런 네. 가족이라고 한 배를 타 있다고 하는 그런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시간도 거예요. 많이 네. 투자해야 되고. 그 시간 이퀄 돈이거든요. 그러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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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아이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워너원이나 뭔가 이렇게 TV 방송 인큐베이션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이미 인지도를 어느 정도 쌓고선 데뷔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을 이기려면
굉장히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뷔가 먼저가 아니고 데뷔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기본 팬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들과 계속 소통하고 그들이 원하는 뭔가 팬들이 원하는 콘텐츠들을 계속 생산해서 이제 계속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팬들이 원하는 것들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퀄 다 돈이거든요. 그 사실 이 네. 경영적 상업적인 네. 이 전략만으로 얘기해도 하루가 모자라죠. 사실은 너무 준비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전략까지 네네. 설명하기도 전에 이거는 거의 그냥 너무 기본적인 얘기를 네네네.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굉장히 이게 경쟁이 치열해서 섣불리 진입할 수 있는 산업 이제 그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특히 아이돌은 예전에는 뭐 잘생기고 멋진 친구들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뭐 TV 방송 그게 몇 번 뭐 몇 주 출연을 하고 그러면 실제로 뜨기도 했어요. 그건 정말 아주 예전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네네. 미디어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변했고 지금 TV 채널만 해도 뭐 몇십 개고요. 그 다음에 뭐 다 TV 안 보시잖아요. 다 유튜브 보시고 맞아요. SNS로 휴대전화, 활동하고 예, 예. 뭐 다 OTT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출연할 수 있는 방송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너무 많고 그만큼 다 서로 힘이 약해졌고요. 그래서 이게 뭐 섣불리 이렇게 진입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네네. 그러니까 예전 같은 방식으로 하기엔 어려워졌고 이제는 굉장히 디테일한 이 시스템들 어떤 팀에서는 아티스트를 인큐베이션만 하고 있고 또 어떤 팀에서는 팬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뭔가 소통. 콘텐츠를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팀은 미디어 환경을 뉴미디어 환경을 프로모션하고 있고 어디선 트래디셔널 미디어를 공략하고 있고 여러 가지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대한 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아이돌 한 팀을 온전하게 만들기가 굉장히 점점 이미 어려워졌다고 저는 이제 그렇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아이돌 친구들이 손짓 하나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준비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짓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어떻게 굉장히 디테일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말씀이 네네네. 맞으시고 그 옷 입는 거 심지어는 출근길 뮤직뱅크 나갈 때 네네네. 예를 들면 그 길에 공항 갈 때 거기에 무슨 옷을 입고 가야 팬들이 좋아할까? 그렇죠, 우리 그렇죠. 오빠 이 옷을 입혀 주세요. 그럼 그 옷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입히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디테일들을 고민하지 않고는 이 그 컨텐츠가 이렇게 그 레드 오션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 시대적으로 뭐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얻어 걸리는 건 없다는 거죠 이제. 아까 전에 게으르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 엄청나게 안 그러니까요. 게으르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걸 이제 은유를 네, 하셔서. 네, 네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말투, 표정, 몸짓, 심지어는 무슨 눈빛까지도 뭔가 여러 가지로 디테일을 아마 그렇게 챙기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디테일한데 손짓을 빼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손짓도 얼마나 디테일한 아니, 건데. 그러니까요. 뭔가 뭐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예, 많은 걸 챙기고 계시지 않을까. 방 회장님이 뭐 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BTS는 진짜 이게 뭐 눈빛 하나, 눈 시선 처리 하나를 그냥 뭐 얻어 걸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되고 철저하게 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